오늘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큰 틀의 이제 내용은 어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에 안내했던 스윙 스타일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고자 하고 제가 하는 스윙과 좀 흡사한 프로의 그 스윙을 좀 보여주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배운 스윙이 어떤 스타일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하는 스윙의 메케닉과 좀 가장 좀 인접해 있는 프로의 스윙이 리키 파울러라는 프로인데 그 리키 파울러라는 프로의 스윙을 보면 상당히 많이 플랫한 스윙을 좀 진행하고 있는 프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리키 파울러의 스윙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제 제가 스윙하는 스타일과 여러분들이 또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스타일적인 측면에서 좀 다양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보통 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어떤 스윙의 방식이나 스타일에 있어서 어 이게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갖추고 가는 것들이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스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그런 단초를 좀 제공해 드리면 어 이민영이라는 사람이 가르치는 스윙이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런 측면에서 좀 여러분들한테 잘 이해가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도모를 하기가 좋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스윙 자체가 인제 리키 파울러의 스윙 메캐닉을 좀 많이 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전통적으로 그 볼 스트라이킹이 좋았다고 평가했던 많은 그 PGA 플레이어들 중에 상당수가 백스윙 탑이 굉장히 플랫한 메캐닉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아놀드 팔머나 샘 스니드 같은 프로들도 보면 상당히 좀 더 플랫한 메캐닉으로 좀 백스윙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인제 대부분의 인제 그 골퍼들이 봤을 때 상당히 팔을 많이 이렇게 올려서 들고 있는 것처럼 좀 보일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인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방식대로의 그 백스윙을 만들어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제가 요렇게 서서 옆으로 요렇게 돌아가 보면 이런 방식들이 굉장히 이게 평평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평평한 형태의 백스윙 탑을 플랫한 백스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어떤 백스윙 탑으로 플랫하게 해 보면 이 샤프트하고 왼팔하고 어깨가 이렇게 일직선상에 이렇게 위치하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직선상에 요렇게 위치한 상태에서 백스윙 탑처럼 이 척추 각도만 이 스파인 앵글을 잘 숙여 주게 돼도 보시면 이 일직선으로 있는 거 자체를 좀 유지해서 백스윙까지 올라가는 거를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플랫한 스윙이라는 게 이 어깨와 왼팔과 클럽의 샤프트가 이렇게 일직선상에 위치한 그런 형태의 백스윙 탑을 만드는 거를 이제 플랫한 스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요즘은 샬로우 스윙이라고 해서 이런 플랫한 형태의 어떤 스윙 방식을 이제 샬로우 스윙이라고도 하고 GG 스윙이라고도 부르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최근에 어떤 하나의 그 스윙 트렌드로 이 플랫한 스윙이 다시 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플랫하게 가는 스윙이 있고 혹은 인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탑을 많이 이렇게 올려서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 샤프트가 타겟을 이렇게 직선으로 향하게 해 가지고 백스윙 이렇게 좀 그대로 치켜들어서 이렇게 위로 올리는 형태의 이런 백스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샤프트가 업라이트하게 올라간 거를 이제 업라이트 스윙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업라이트한 백스윙 탑 포지션이 전통적으로 인제 과거 한 20년 전에 타이거 우즈나 이런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그때 당시에 했던 스윙의 메캐닉과 좀 비슷한데 그런 업라이트한 스윙 자체는 사실은 인제 또 탑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걸 끌고 내려오면서 이 손에 이 여러 가지 이 컨트롤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초보 골퍼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이는 거를 이렇게 커핑 됐다고 하는데, 이 커핑이 많은 업라이트 스윙의 경우에는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손을 이렇게 로테이션 커브를 줄 수 있게 손목의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그런 클래식한 스윙의 뭐 파이널 수업은 항상 "연습만이 살 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업이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을 트레이닝하는 코치들조차도 "공이 안 맞는 게 다 연습을 안 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나오는 이유도, 사실 그 업라이트한 클래식 스윙이 이 손에 대한 스윙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해야지만 이 손의 조정이 상당히 편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습량이 좀 많이 수반돼야지만 내가 몸을 움직이면서 이 손의 뭐 핸들링 자체가 용이하게 변화가 생긴다라는 측면 때문에 업라이트 스윙은 이 손의 사용에 좀 집중을 많이 하다 보는데, 사실 뭐 일반적이야 뭐 하루 10 시간씩 공을 칠 수 있었던 여건들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꾸준하게 공을 치는 그냥 프로들이나 뭐 혹은 프로 지망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손의 조정을 연습할 수 있는 뭐 시간 자체가 볼륨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당히 많은 연습을 해서 아무래도 그런 손을 컨트롤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기가 좋았던 거죠. 근데 인제 아무래도 일반 아마추어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긴 시간 뭐 연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민하게 손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연습 시간은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업라이트 스윙 자체는 연습량에 인제 좀 비례해서 실력이 많이 나눠지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마추어 분들이 하기 어려운 스타일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인제 사실 그런 고민이나 그런 애로 사항들은 뭐 일반 아마추어만 있었던 게 아니라 프로들조차도 마찬가지 그런 고민들을 했었던 거죠. 지금 설명드린 리키 파울러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좀 더 업라이트하게 해서 상당히 이 방식 자체가 왼쪽을 좀 벽을 만들어서 뒤로 누워서 이렇게 퍼올리는 형태의 그런 스윙을 했던 대표적인 플레이어인데, 어 리키 파울러가 했던 인제 방식 자체가 인제 한 2014 년도부터 좀 더 많이 플랫해지고 바디 턴으로만 공을 히팅하는 형태의 어떤 스윙 방식으로 좀 많이 변화가 생겼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인제 선수들조차도 이 업라이트한 스윙 자체는 이 백스윙 탑이 높아져서 이 내려오는 과정에 손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젊었을 때야 어느 정도 조정 능력이 좋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선수들조차도 상당히 그 조정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런 플랫한 스윙의 메커니즘으로 좀 하나의 유행이 생기고 플랫한 스윙이 하나의 인제 좀 스타일로서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 리키 파울러의 스윙을 보면, 그래서 제가 평소 저도 인제 굉장히 플랫하게 하는 편인데, 이게 사실은 플랫하게 간다는 게 이 스윙에서의 어떤 스타트 자체를 굉장히 안쪽으로 빼서 이렇게 낮은 백스윙 탑이 되다 보니까 플랫한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는 이게 낮은 위치에 이 백스윙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 제 오른쪽 어깨가 지금 보이실 거예요. 예. 이게 플랫할수록 이 오른쪽 어깨가 훨씬 더 이렇게 백스윙 탑에도 어느 정도 보이는 까지 낮추는 게 가장 플랫하게 할 수 있는 이제 백스윙 탑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 이렇게 보시면 이 플랫하게 백스윙을 요렇게 해 보면 겨드랑이가 상당히 이렇게 몸에 붙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건데, 좀 더 가까이에서 보여 드리면 이 안쪽으로 요렇게 올라갔을 때 겨드랑이가 요렇게 붙어서 굉장히 낮은 백스윙 탑을 만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인제 몇몇 인제 아마추어 골퍼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중에 하나가
아니 프로들은 이렇게 팔을 높이 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낮게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인제 한 가지 쪼끔 이제 이해를 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인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일반적으로 제가 아마추어 골퍼들을 트레이닝할 때 한 뭐 열이면 열 거의 대부분 이 어드레스 상태에서 백스윙 탑까지 이 숄더 턴이 정확하게 90도 정도가 나오는 상황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 근데 여기서 그냥 하체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엉성하게 돌려서야 당연히 90 도가 가능한 범위가 회전이 됐겠지만 정확하게 하체를 탄탄하게 잡은 상태에서 고관절의 회전을 일으키고 이 안에서 숄더가 이렇게 회전하면 이러한 모양으로서 이제 90 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하체에 이런 모양을 만들면서 상체가 90 도가 대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에 있는 분들은 이 겨드랑이가 붙어서 백스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빈번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쪼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90 도가 안 되는 분들은 여기서 끝나지만 PGA 선수들의 경우에는 여기서 자 제가 어깨를 더 회전해 보면 자 어떻게 되죠? 팔이 이렇게 좀 떨어져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PGA 선수들이 백스윙 탑에 팔을 들고 있는 거냐 어깨가 회전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 어깨가 회전한 거구나.'라고 이해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PGA 선수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백스윙 탑이 일단은 PGA 선수들이 이게 숄더 스트레칭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의 회전 반경이 크니까 팔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태의 백스윙 탑까지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훨씬 쉬운 그런 방식에 대한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건데 근데 다만 리키 파울러의 경우에는 원래도 인제 굉장히 플랫하게 해서 낮추고 있지만 리키 파울러가 약 백스윙 탑에 가면 숄더 턴이 130 도가 넘어가는 굉장히 유연한 선수다 보니까 리키 파울러는 여기서 팔이 올라가지 않는 형태를 일부러 더 유지하고 어깨를 굉장히 더 많이 틀어서 상체와 하체의 이런 피봇이 되는 꼬임을 좀 더 극대화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 일반적으로 더 키가 큰 선수들에 비해서는 좀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드라이버 거리를 꾸준히 유지해 나가고 있는 이유 자체도 이런 플랫한 메케닉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제 코스에 나가면 뭐 드라이버 한 14번 중에 뭐 최소 2-3개 이상은 지금도 인제 300 야드를 이제 치고 있는데 제가 300 야드가 가능한 이유 자체도 저는 이렇게 플랫하게 해서 최대한 몸을 많이 돌린 다음에 이 플랫한 스윙으로 몸통의 회전을 좀 극대화시켜서 "거리가 많이 나고 있다."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아무래도 업라이트한 스윙 자체로 이거를 잘 치기 위한 옵션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업라이트 스윙은 이 팔이 몸에서 분리돼 있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다운 스윙을 할 때 몸에 붙여서 다시 몸에서 어느 정도 팔의 움직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간까지 와서 손을 상당히 타이밍을 잘 만들어서 쳐야 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인제 업라이트하게 했을 때는 그만큼 300 야드를 치는 정도가 굉장히 버거웠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인제 지금의 패턴으로 바꾸고 나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거리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측면들이 많아서 지금은 아예 이런 스타일로 자리 잡고 스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업라이트한 스윙이 갖고 있는 한계 부분들이 좀 명확했고 또 PGA에서는 어쨌든 옆에서 인제 경쟁을 하고 있는 선수에 비해서 뭐 드라이버 거리가 10 미터라도 더 나가냐 못 나가느냐에 따라서도 좀 우승에 대한 어떤 판가름이 된다라는 그런 정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 거리를 좀 효과적으로 멀리 치는 선수가 좀 우승할 확률이 높다는 건 뭐 이미 밝혀져 있는 정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최근 뭐 10년 정도의 PGA 경기만 봐도 상금 랭킹 10위 안에 있는 선수 중에 평균 드라이버 거리가 300 야드를 미치지 못하는 선수가 그 상금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300 야드를 넘기지를 못하면 PGA 투어에서 우승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드라이버 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아마추어 분들 트레이닝하면서 굉장히 많은 싱글 플레이어나 언더파 플레이어를 또 배출했는데, 제가 늘 가르치는 분들한테 제가 자세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드라이버나 아이언을 멀리 치게 해줬기 때문에 싱글 플레이어가 많이 배출된 거다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트레이닝하는 분들이 장타자분들이 워낙에 많이 계신데, 근데 의외로 또 보면 굉장히 마른 체형에 근육량도 굉장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뭐 240, 50m 이상을 치는 이제 제가 트레이닝하는 골퍼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분들도 밖에 나가서 공 칠 때 보면 다들 지인분들이 봐도 "아니 거리는 좀 안 나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거리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왜 많이 듣냐면, 저처럼 굉장히 플랫하게 하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몸에서 발생하는 꼬임을 가지고 이 풀어서 때리는 부분에 대한 힘을 많이 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효과적으로 거리가 지금 나고 있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스윙의 패턴에 대해서 다시 좀 정리해 드리면, 백스윙 자체를 이렇게 플랫하게 가서 그럼 이런 플랫한 포지션으로 백스윙을 만들어서 최대한 몸이 회전하는 걸로 이렇게 스윙을 하는데, 여기서 인제 하나의 맹점은, 자, 오른쪽으로 백스윙을 할 때 플랫하게 하고 치고 나서도 이런 형태로 동일한 방식의 어떤, 예, 롤 포지션을 유지해서 좌우측을 똑같이 플랫하게 가고 플랫하게 갈 거냐, 이러한 패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오른쪽은 플랫하게 가고, 예, 피니시 쪽은, 예, 지금 보시면 조금 더 높은 하이 포지션을 제가 유지하고 피니시를 했죠. 예,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제 좌우 대칭한 레벨로 플랫하고 플랫한 로우 포지션의 피니시와 그다음에 중간 수준의 피니시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백스윙은 동일하게 플랫하게 가되, 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하이 포지션의 그 피니시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의 차이는 조금 더 간략히 설명드리면, 어 일반적으로 그 선수들이 뭐 리키 파울러의 어떤 플레이 영상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보통 뭐 한 120 야드 안쪽에 PCC나 이런 어프로치를 할 때 보면 대부분들이 좀 이렇게 백스윙을 플랫하게 낮게 가서 피니시 쪽도 이렇게 좀 낮은 포지션으로, 예, 가장 낮은 로우 포지션에 피니시를 좀 주로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많이 보시게 될 건데, 아무래도 거리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볼 스트라이킹하고 정확한 거리를 내는 것들이 좀 이슈가 되는 숏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백스윙을 낮게 가서 치고 나서도 좀 이렇게 낮은 로우 포지션의 피니시를 하는 게 주로 숏 게임 어프로치 샷을 할 때 주로 하고 있는 피니시로 많이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인제 상황에 따라서는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혹은 뭔가 이렇게 넉다운 샷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이렇게 뭔가 뭐 과거에 타이거 우즈가 했던 어떤 그런 스팅어 샷 같이 낮은 탄도의 어떤 구질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할 때는 아무래도 이 굉장히 낮은 탄도를 위해서 더 이렇게 좀 낮은 피니시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로우 포지션에 대한 활용이 좀 있고, 뭐 나무숲에서 인제 또 나무 밑으로 낮게 깔아친다든지 하는 트러블 샷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로우 포지션 피니시에 대한 활용이 좀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이렇게 좀 피니시를 많이 이렇게 크게 올리지 않다 하더라도 거리 자체는 효과적으로 많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한 이유는, 이게 몸통을 사용해서 플랫하게 갔기 때문에 이대로 몸을 회전해 가지고 임팩트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 낮은 자세와 몸통 회전에서 주는, 몸이 주는 이런 파워 때문에 그래도 거리 손실을 많이 보지 않고 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로 포지션 피니시도 좀 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인제 가장 보편적으로 미드라이언이나 이런 클럽들을 가지고 많이 하는데, 플랫하게 가서 한 요 정도 높이로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제이슨 데이 같은 선수도 보면
뭐 4라운드 내내 아이언을 이런 풀 포지션으로 이렇게 하이 피니시를 하지 않고 아이언을 계속 치면서 플레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 놓고 가는 걸 이제 컷오프 피니시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컷오프한 정도의 이 중간 정도 레벨의 미들 피니시 정도를 유지해서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현장에서 플레이어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이런 미들 피니시고, 상황에 따라서 인제 이렇게 하이 포지션으로 전부 다 이렇게 돌려놓고서 피니시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샤프트가 이렇게 머리 위까지 이렇게 평행하게 돌아가는 정도까지 회전하는, 예, 풀 포지션의 피니시가 있는데, 이 풀 포지션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인제 거리는 가장 많이 나고, 두 번째는 인제 하이 드로우를 컨트롤한다든지 해서, 예, 저 같은 경우도 인제 푸시 드로우로 좀 현장에서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핀이 좌측에 너무 구석에 있는다든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하이한 런치 앵글을 만들어서, 예, 커브 컨트롤해서 들어오게 하는데, 보통 제가 그런 경우에 컨트롤하는 정도의 그 커브 컨트롤의 거리 자체가 핀에서 오른쪽으로 약 한 30m 정도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핀에서 오른쪽으로 한 30m 정도 보고, 예, 드로우 커브를 줘서 깃대 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정도의 하이드로우가 좀 필요한 상황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이드로우 포지션을 유지할 때는, 예, 풀 포지션으로 이렇게 머리 위까지 이렇게 돌리는 그런 형태의 피니시를 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스윙 탑은 동일하게 하더라도 이 임팩트 후에 어떤 피니시의 위치 자체는 저도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레벨로 컨트롤하는데, 이런 레벨 스윙 컨트롤에 있어서도 이 백스윙 자체가 플랫할수록 그런 조정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서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렇게 옆으로 갔다가 몸을 회전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 예, 이런 스윙 자체가 이게 야구 선수들이 배트를 휘두를 때 하는 것과 좀 비슷한 방식들인데, 야구 선수들이 이 배트를 휘두를 때도 상당히 이렇게 이 타격하기 전에 자세히 보시면 이 팔 자체가, 오른팔이 겨드랑이가 이게 약간 몸에 붙어서 이렇게 나가다가 때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팔이 퍼져나가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 백스윙을 플랫하게 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 방식 자체는 이 야구의 타격 기술이 좀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타격 기술들이 요즘은 골프 자체가 야구에서 이용했던 여러 가지 타격 기술의 어떤 방식들을 좀 차용하다 보니까, 야구를 하시던 분들이 또 골프로 전향해서도 또 잘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유명한 야구 선수였던 분들이 인제 골프로 또 이렇게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인제 방송에도 나오고 하시는데, 면에서 어쨌든 야구의 어떤 타격 기술 자체가 골프하고 상당히 흡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골프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게 장타자로 인제 보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몸을 쓰고 공을 강하게 치는 어떤 타격 기술 자체는 좀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야구의 기술들로 이 골프가 좀 변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골프의 메케닉 자체도 좀 야구를 한다는 느낌처럼 이렇게 좀 플랫하게 낮은 포지션으로 가서 여기서 그대로 임팩트를 하는 쪽으로, 예, 스윙을 하시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측면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제가 만들어낸 이 정도의 백스윙 탑까지 가서 이 공을 치려고 하면 이 구조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운 스윙을 하다가 이렇게 헤드가 열려 가지고 생크가 난다든지, 아니면 헤드가 오픈돼 가지고 뭐 슬라이스성으로 맞는다든지 타핑이 나는 경우도 있고, 뭐 뒷땅을 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동작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드레스를 취해서 최대한 플랫하게 가는 게 요 안쪽으로 클럽이 많이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허리 정도 높이로만 가볍게 올라가서 한 요 정도로 낮은 포지션으로 공을 치시는 거죠. 그래서 낮은 포지션으로 백스윙을
올렸다가 자꾸 이제 몸통의 회전으로서 공을 맞춘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시면 되고, 일전에 설명한 것처럼 틸트 스윙을 한다든지 고관절의 움직임은 말씀드린 대로 동일하게 유지해서 그것들을 좀 차용해서 해나가시면 몸통의 회전을 이용한 형태로 플랫한 스윙에서 더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취해서 좀 허리 정도 낮게 빼서 최대한 이렇게 임팩트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임팩트를 자꾸 반복하다가 보면 아무래도 처음에는 천천히 부드럽게 이 정도로만 치시다가 나중에는 조금 더 내가 이게 좀 적응이 된다 하면 방금 한 것보다 조금 더 스피드를 내고 그 부분에서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임팩트가 가능하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제가 더 강하게 쳤는데 제가 세븐 아이언으로 이 정도만 쳐도 거의 한 120m 이상 막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지 않더라도 아마 이렇게 부드럽게 쳐서 한 처음에 한 30에서 50m 정도 이렇게 가볍게 보내다가 뭐 한 70m 정도 보내고 그 다음에 한 100m 정도 보내는 형태로 같은 스윙 사이즈에서 몸의 스피드를 조금씩 달리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수준으로 나눠서 이 몸을 써서 거리가 늘어나는 거를 좀 만들어 가시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첫 번째 과제로 이게 어느 정도 작은 스윙으로도 나는 좀 이제 강하게 임팩트를 할 수 있는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지금 허리까지 올렸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한 가슴 높이까지 올라가서 가슴 높이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임팩트를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슴 높이까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이 정도로 아주 가볍게 치는 거죠. 그래서 가슴 높이까지 가서 부드럽게 이 정도로만 치시다가 이게 이제 좀 어느 정도 방향도 비슷하게 좀 모아진다든지 일정하게 어느 정도 거리가 나겠죠. 가슴 높이까지 왔더니 한 뭐 8, 90m 정도 가더라 하면 나 거기서 한 2, 30m 정도를 조금 더 갈 수 있게 올려서 가슴 높이에서 조금 더 스피드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가슴 높이에서 조금 더 스피드를 붙여서 이렇게 조금 더 강하게 임팩트를 하다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가슴 높이에서 중간 정도의 스피드를 붙이는 부분도 익숙하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정도의 높이에서 이렇게 더 강하게 스피드하게 또 때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강하고 빠른 스피드를 가슴 높이에서 이렇게 때리다 보면 한 가지 이제 그 지금 보면서 아셨겠지만 아까 요 정도로 낮은 포지션으로 칠 때는 마지막 피니시의 클럽의 높이가 요 정도에서 끝났는데 가슴 높이로 하다 보니까 이게 치다가 점점점 스피드가 붙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제 클럽이 한 요 정도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올라오는 높이는 제어할 필요는 없고요. 최대한 임팩트하고 좀 낮게 팔을 쭉 길게 펴서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안에서 낮은 포지션을 쭉 유지해서 팔로스로를 길게 한다고 전제하면 그게 전제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팔이 계속 뻗다가 이 클럽의 자연스러운 가속도 때문에 이게 좀 더 이렇게 피니시가 높아지거나 올라오는 거는 괜찮다라고 정의를 해 드리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피니시가 나오도록 해 주시되 그 안에서 중요한 건 정확하게 이렇게 묵직하게 공을 히팅할 수 있는 임팩트와 어느 정도의 거리가 생기는 이제 변화들이 있죠. 근데 거리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80이면 80에서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5에서 10m 정도 안으로 이렇게 좀 모아서 치시고 100이다 그럼 100에서도 한 5에서 10m 정도 이렇게 모아서 치시고 이런 것들이 골프는 제가 늘 이제 확률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확률적으로 한 10개 중에 7개 이상을 그러한 형태로 칠 수 있을 때까지 좀 연습을 해 두시면 아무래도 효과적으로 볼 스트라이킹을 유지하기 좋은 연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플랫하게 유지해서 임팩트를 만든 다음에 팔로우 스로를 좀 길게 만들어 나가시면
좀 효과적인 스윙에 대한 그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백스윙 자체는 계속 이 가슴 높이까지 가지고서 계속 치시라는 건데 당연히 이 백스윙 자체도 가슴 높이에 그냥 임팩트를 아마 꾸준히 해 보시면 아실 텐데 생각보다 인제 잘 맞기 시작하면 가슴 높이에서 그냥 계속 치셔도 괜찮거든요. 실제로 제가 백스윙 탑에서 실제로 저는 항상 '아 난 가슴 높이까지만 들고서 스윙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의 몸이 이 스윙에 대한 탄력이나 스피드나 이 클럽이 가는 가속도 때문에 가슴 높이에서 친다고 하는데 항상 저도 이렇게 더 많이 넘어가서 이 정도까지 풀 포지션 백스윙 안 들고 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포지션으로 백스윙 탑을 좀 더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가끔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풀 포지션으로 더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다시 업라이트하게 위로 치켜 들어 가지고 이렇게 아웃인으로 엎어치는 형태의 스윙을 하는 경우가 좀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올리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슴 높이 정도에서만 플랫하게 하려고 하셔도 충분히 강한 임팩트나 힘을 줄 수도 있고 요 정도 구간에서 일단 정확하게 임팩트 할 수 있는 연습을 해 두시면 여러분들한테 쪼금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스윙의 방식이 될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플랫한 스윙을 유지해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리키 파울러의 스윙처럼 예 보시면 인제 백스윙 탑이 상당히 많이 플랫한 걸 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리키 파울러의 이런 스윙 자체에 대한 거는 인제 여러분들이 그 뭐 아시다시피 유튜브 같은 그런 곳에서 보시면 리키 파울러의 스윙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플랫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언을 치든 드라이버를 치든 우드를 치든 인제 보시면 백스윙을 굉장히 낮게 플랫하게 한 다음에 풀스윙에서 이렇게 하이 포지션으로 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 자체에서도 보면 롤 포지션에서 이렇게 레벨이 좀 다른 피니시를 몇 가지를 하고 있고 실제로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굉장히 낮게 플랫하게 간 다음에 하이 포지션으로 요렇게 머리 위까지 올라가는 형태로 백스윙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키 파울러가 했던 이런 메케닉 자체가 요즘에 상당히 좀 유행처럼 좀 번지고 있는 건데 어 제가 해본 바로는 어쨌든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분들이 하기 가장 쉽고 적합한 스윙이 아닐까 이 부분에 생각이 가장 크고요. 왜냐하면 일단 뭐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뭐 하루 10 시간씩 꾸준히 공을 치고 연습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마추어 분들 대다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연습하는 어떤 투자 시간 대비 효율이 훨씬 더 좋은 스윙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왜냐하면 이게 팔이 몸에 붙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팔이 이렇게 흔들리는 문제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겨드랑이를 붙여서 이렇게 몸통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스윙을 하실 수 있는데 다만 인제 일부 인제 골퍼들이 이렇게 플랫하게 가면 "너무 스윙을 하다만 것 같다느니 뭐 팔이 너무 밑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플랫하게 가는 중에 옵션으로 팔을 좀 더 이렇게 위로 치켜드는 어떤 그러한 들을 트레이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팔을 왜 이렇게 낮게 하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는 인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어떤 대답을 하냐면 "닭이 먼저냐 뭐 계란이 먼저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거든요.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사실 아무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팔을 먼저 이렇게 올려서 치면 아무래도 이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똑딱이라는 걸 가르치면서 타이트하게 스윙을 가르치는 패턴들이 많았는데 그런 업라이트한 패턴으로 해서 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업라이트하게 올린 사람들이 팔을 내려치면 몸을 안 쓰고 팔로만 쳤을 땐 다행인데 몸을 회전한 다음에 내려칠 때 이렇게 자꾸 아웃인으로 엎어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추어 골퍼들이 다들 보면 똑딱이 하면서
몸통 회전을 크게 사용하지 않고 팔로만 치다가 이렇게 업라이트하게 해서 팔로만 칠 때만 해도 이 골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막 신동 소리 듣는 분도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신동 소리 들었던 분들이 막상 나중에 필드 나가 봤더니 거리가 안 나 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거리를 내려고 탑에 올라가서 허리를 확 틀어 쓰는 순간 이제 다 이렇게 아웃인으로 엎어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계속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인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팔로만 칠 건지 몸을 써서 고생하더라도 그냥 계속 몸을 쓸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보통은 몸 쓰는 부분에 대한 걸 포기해서 거리를 상당 부분 안 나게 스윙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서 천천히 리듬이나 템포를 깨고 거리가 안 나는 스윙의 패턴으로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한 어떤 실수를 하지 않게 하려고 초반에 좀 힘들어도 저는 이 몸통 스윙으로 이 스윙을 트레이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효과적으로 플랫하게 몸을 회전해서 이렇게 임팩트를 해 나가다가 나중에 효과적으로 제가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플랫하게 백스윙이 완성되면 그다음에 팔을 좀 올리거나 들게 해 줘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 있어서, 저는 뭐 당연히 저도 플랫하게 가서 팔을 올려 가지고 임팩트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뿐더러 이 팔을 올려서 이 다시 내려 가지고 휘두르는 부분에 대한 동작들은 충분히 저도 가르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플랫한 포지션으로 적응이 된 분들한테 팔을 들어서 하는 옵션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트레이닝했던 분들한테 마지막에 그 옵션을 드려서 본인이 초이스하는 거죠. "아 난 이것까지 해 봐도 되겠다. 근데 나는 이것까지 했더니 너무 스윙이 복잡하고 힘들고 버거워서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은 일단 전제 조건이 몸을 어느 정도 이렇게 회전하는 데 있어서 잘 피봇을 만들어서 비틀었다가 치는 그러한 형태로 몸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전제된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근데 상당수의 그 제가 트레이닝했던 아마추어 골퍼들은 팔을 올리는 옵션을 알려주면 대부분은 하지 않으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서 팔을 또 올려 가지고 컨트롤하고 플랫한 스윙까지 하고 하려고 했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 그냥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충분히 거리도 많이 나고 치고 있는데 '굳이 내가 그걸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팔을 올려서 치는 부분에 대한 옵션을 초이스하지 않는 경우가 저는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든 그런 분들이 본인의 스윙에 대한 만족도가 있으니까 어쨌든 업라이트하게 올려 갖고 치지 않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업라이트하게 시작할 거냐 플랫하게 시작할 거냐에 있어서 업라이트냐 플랫하냐에 대한 것보다는 내가 얼만큼 효과적으로 골프를 시작할 때 몸통의 회전으로서 이 공을 볼 스트라이킹을 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쪼끔 집중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보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더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게 몸을 사용하는 범위 자체를 좀 늘려 나가기 위해서 아무래도 인제 그런 초이스로 바디 턴으로 좀 스윙을 시작하는 부분으로 트레이닝을 인제 주로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제 상당히 인제 많이 애로사항들이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배워서 좋은 결과를 또 많이 얻었고, 그런 측면에서 플랫하게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저도 근데 사실은 얼마든지 플랫하게 가다가 업라이트하게 올려서 휘두를 수 있는 부분들도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이유는 어쨌든 저도 하루 지금은 이제 공을 매일마다 집에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니와 아무래도 인제 아마추어 골퍼분들과 동일하게 뭐 필드를 매일마다 플레이할 수 있는 형태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비춰서 사실 저도 그냥 계속 그냥 플랫하게만 유지해서 스윙을 하는 이유는 굳이 많은 연습을 하지 않더라도 좀 잘 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 드리면, 어드레스를 취해서
뭐 세븐 아이언이 되든 뭐 나인 아이언이 되든 아니면 드라이버를 치든 상당히 이 플랫하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백스윙을 낮게 허리 높이 정도로 먼저 부드럽게 이렇게 임팩트 하시다가 좀 어느 정도 잘 맞으면 중간 정도의 속도로 조금 더 강하게 치시고 그 동작이 익숙해지면 이 정도에서 더 임팩트에 힘을 더 보태 갖고 몸의 회전으로 힘을 줄 수 있게 임팩트 하시고 이게 더 잘 되면 가슴 높이까지 올라가서 또 부드럽게 치고 그 다음에 이걸로 잘 맞으면 가슴 높이에서 중간 정도 임팩트를 만들어내시고 그 다음에 가장 강하고 스피디하게 하다 보면 아마 피니시가 이 정도까지 올 거라고 했죠. 그게 잘 되고 나면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로우 포지션의 피니시로도 쳐보시고 그 다음에 어, 미들 피니시까지 올려서 만들어 보시고 이게 잘 되신 분들은 클럽의 가속도를 더 극대화해서 하이 포지션으로 자, 이렇게 머리 위까지 샤프트가 올라올 수 있는 형태로 피니시를 만드는 것까지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트레이닝하고자 하는 이런 리키 파울러의 스윙 스타일에서 볼 수 있는 플랫한 스윙의 메케닉이라고 좀 보면 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한 것처럼 고관절의 움직임이라든지 흉추의 회전이라든지 뭐 코어에 좀 더 힘을 주고 움직이는 행위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유지해서 해나가시면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플랫한 이런 백스윙 탑 포지션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임팩트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용이한 스윙의 하나의 스타일을 좀 잘 정의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 설명드렸던 이 리키 파울러의 스윙을 좀 여러분들도 좀 많이 찾아보시고 어떻게 스윙하는 프로인지 검색하면 대략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눈에 많이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서 골프 스윙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스타일로 공을 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요즘같이 이제 유튜브나 뭐 TV나 방송이 골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가장 문제는 내가 어떤 스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필터링할 수 있는 걸음종이가 없다는 게 제일 문제다라고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말 그대로 내가 하는 스윙이 뭐 샬로우 스윙인지 뭐 플랫 스윙인지 뭐 스택 앤 틸트인지 아니면 라이트 사이드 스윙인지 뭐 여러 가지 스윙의 그 명칭들이나 스타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데이비 리드베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A 스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프로들마다 이 본인이 트레이닝하는 어떤 스윙 스타일이나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를 만들어낸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여러분들도 스윙의 스타일이 좀 다양하게 나눠지는 부분들에 맞춰서 나는 좀 이런 스타일이 잘 맞겠다. 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수업한 이야기대로 이걸 기초해서 내가 해야 될 스윙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